필수 예제 6번입니다. 자, 곱셈 공식의 변형. x 플러스 y가 2고, 그 다음에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이 14일 때, 이제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 문제네. 자, 그럼 우리가 당연히 먼저 식을 봤으면 관찰부터 해야겠지, 그지? 얘네들 이 식을 잘 보면, 이거 곱셈 공식의 변형에서 다 봤던 애들, 이거 다 뭐로 바꿀 수 있겠다? 그렇지. 우리가 얘네들 식을 합과 그리고 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다라는 걸 반드시 머릿속에 팍 심어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x세제곱 그리고 y세제곱의 합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힌트를 얻어낼 수 있냐면 너는 x 플러스 y 전체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xy x 플러스 y니까 x 플러스 y는 우리가 알고 있는 2 넣어줍니다. 바로 그럼 2의 세제곱 마이너스 3xy의 이건 얼마였지? 2였지. xy 곱하기 2가 되어서 정리해주면 8 마이너스 6xy로 되겠고 그게 얼마구나? 14구나. 그럼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렇죠. 바로 x, y 두 문자의 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거를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합에 대한 값을 줬고 우리는 곱에 대한 값을 찾아냈으니 이제 합곱으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값은 다 그냥 구해버릴 수 있다는 거야. 그럼 문제에서 이제 요구한 x제곱 y제곱도 마찬가지로 합곱으로 모양을 바꿔주게 되면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2xy니까 x 플러스 y 2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되어서 얼마니? 4 플러스 2니까 오케이 6이다 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이거는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확장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좀 번외로 한번 봐볼게요. x 4제곱끼리의 합도 우리는 구할 수가 있습니다. 4제곱 선생님 4제곱 배운 적 없는데 그게 아니라 자 보세요. 아이고 펜을 잘못 바꿨다. 자, 얘네들 x 4제곱 더하기 y 4제곱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고 한번 해볼게. 자, 이거 우리 합곱으로 모양을 바꿀 수 있어. 무슨 소리냐면 이 친구는 제곱을 제곱시키고 또 왜 이렇게 자꾸 틀리지? 미안합니다. y의 제곱을 제곱시킨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잖아. 그러면 결국에는 x제곱과 y제곱에 대하여 제곱으로의 표현이구나 라고 해서 우리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통째로 제곱하고 그리고 마이너스 2 이하의 두 개의 곱, 즉 xy 전체의 제곱이라고 해서 이 친구 결론적으로 우리는 얘네들 모양을 합곱으로 만들어줄 수 있지. 요렇게 또 바꾸면 되니까. 그리고 요거의 전체 제곱, 그다음 마이너스 2배의 xy의 제곱으로 해서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합곱으로 다 바꿔줄 수 있어요. 자, 마찬가지 차수 하나 더 업 해보자. 자, 여기서 무슨 차수를 더 올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또 5제곱 이렇게 왔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선생님 5제곱은 제곱에서 나오는 게 아닌데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5제곱을 제곱과 세제곱의 곱에서부터 만들어줄 수 있잖아, 그지?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면 x제곱 y제곱과 그리고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으로 요렇게 묶여지는 두 다항식에 대해서 내가 양쪽에서 x끼리의 곱과 y끼리의 곱으로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필요 없는 게 결국 누구니? 이 친구 필요 없고 이 친구가 필요 없어. 자, 필요 없는 거 어떻게 해버려? 빼버려. 그러면 얘네들 나오는 게 x제곱 요거 y세제곱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건 x세제곱 y제곱이니까 이거를 뺀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y제곱에다가 x 플러스 y라고 요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지.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합으로 곱으로 바꿀 수 있고 얘도 합으로 곱으로 바꿀 수 있고 여긴 이미 곱이고 여긴 이미 합이고 해서 얘네들 이 5제곱 더 나아가서는 6제곱, 7제곱, 8제곱 이 모든 차수들에 대해서 우리는 합곱으로의 모양이 변환이 가능하다 라고 요거까지 꼭 같이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단순하게 이 필수예제 문제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7번. 자,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 x와 x분의 1이 등장하면 이 두 수는 무슨 관계라고 꼭 읽어주자? 그렇지. 역수 관계라고 꼭 읽어주자. 반드시 그렇게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역수 관계에 대해서 결국 얘도 합을 알려준 겁니다. 그죠? 그럼 역수 관계는 합만 알려준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지. 곱도 자연스레 공짜지 공짜. 곱은 얼마다? 1이다 라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뜬금없이 마이너스가 등장합니다. 이거 큰일 날 뻔했네. 자, 펜을 바꿔서 마이너스가 등장하는데 자, 이 친구는 우리가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좀 반드시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x-x분의 1이라는 친구, 즉 두수의 차인 거지. 합이 아니라 차야. 이 차를 구할 때는 한 번에 절대 차를 접근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곱을 띄고 있는 모양으로서 접근을 한다는 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왜냐면 이 제곱은 다시 합과 곱으로 모양이 바뀌어지거든. 어떻게? x 플러스 x분의 1 전체의 제곱에 마이너스 얼마? 4. 요렇게 바뀌어지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 값을 구하면 제곱시킨 값이 얼마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로서 계산한다는 거야. 자, 바로 계산해보죠. x 플러스 x분의 1이 4니까 제곱하면 16이고요. 그래서 12가 나오니까 결론이네. x 마이너스 x분의 1이 얼마로구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2. 예쁘장하게 써주면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3이다 라고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절대 얘네들 값이 하나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꼭 이렇게 두 개가 나와줄 수 있다는 거를 꼭 캐치해야 해요.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누굴 구하세요? x 세제곱 플러스 x 세제곱분의 1. 자, 이거는 우리가 합에 대해서 모양을 바꿀 수 있는 거니까 요렇게 전체의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3 x 플러스 x분의 1 2가 되는 거지, 그지? 자, 여기다 숫자만 넣어주면 게임 끝나네요. 4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4니까 4의 세제곱은 64고요 12가 돼서 빼주면 52다 라고 요렇게 얘기하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자,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을 2라고 줬네. 자, 요거는 선생님이 조금 좀 자리를 옮겨볼게. 자, 이거는 좀 옆으로 가시고. 자, 2번이다.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은 2라고 주어졌을 때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야, 세제곱이랑 세제곱의 역수는 얼마니? 이게 합을 하면 얼마니? 근데 단 x는 뭐다? 0보다 큰 양수다. 조건을 줬네. 자, 그럼 당연히 우리가 이 값을 구하려면 변형을 구하려면 뭘 알면 된다? 합과 곱을 알면 된다. 이 친구로부터 우리는 당연히 역수끼리의 곱은 1이니까 합을 알아낼 수 있다는 거지. 자, 이 모양은 x 플러스 x분의 1 전체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를 해준 거고 그게 이제 2가 나왔다는 건 이 x 플러스 x분의 1 두 역수 관계에 있는 수들의 합이 얼마다? 4가 돼서 플러스 마이너스 2라 된다는 걸 의미하는데 자, 여기서 또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두 개의 값을 가져가면 안 되는 게 분명히 x는 어떤 수라고 줬다? 양수라고 줬다. 그러니 과감하게 우리가 누구를 버리자? 그렇지, 마이너스를 버리고 우리는 플러스만 가져간다는 거야. 야, 이거 펜이 이렇게 안 바뀌니? 미안합니다. 자, 플러스만 이렇게 가져가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합 구했고
당연히 역수관계의 곱은 1이고 뭐 게임 끝난 거죠. 그러면 이 친구 전체의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3 x 플러스 x분의 1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넣어주면 2의 세제곱은 바로 구합시다. 8이네요. 다음 마이너스 3 곱하기 2 6이 돼서 정답은 얼마다? 2다. 요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8번. 자, 이 8번 문제는 일단 우리가 이 구조적인 모습을 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문제에서 주어지는 이 시기, 요 시기 과연 내가 외웠던 곱셈 공식에서 혹은 곱셈 공식의 변형에서 어떤 식에 있었는지를 팍팍팍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선생님이 항상 외울 때 강조했죠. 내가 어떤 공식을 딱 보고서 빈칸 채우듯이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없는 백지에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적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외워주는 친구들만이 이 모양이 이 공식에 어디에 있었다라고 기억해 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반드시 이 모양을 외워줘야, 통째로 외워줘야 우리가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어. 자, 그럼 얘네들 요 세 개의 항의 제곱의 합에 대해서 세 개짜리에 대해서 합과 그리고 두 개의 곱을 이루어진 합. 자, 모양을 끄집어낼 수 있죠. 그죠? 1번은 바로 그래도 어렵지 않게 우리가 바로 쓸 수 있네. 공식에 있었던 거니까. 자, 이렇게 ABC의 제곱의 합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A 플러스 B 플러스 C 전체의 제곱에서 두 배의 AB BC, CA를 이렇게 빼주면 된다는 사실을 아니까 그냥 집어넣기만 하면 끝이죠. 8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17이 돼서 64 마이너스 34니까 오케이 30이다 하고 요렇게 정리하면 되겠고,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번에는 이 모양을 가지고 내가 이 친구들을 한번 잘 연상해봐. 기억해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분류였던가요? 8번 공식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얘네들 요 A 플러스 B 플러스 C 미안합니다. 이거 제곱이지. C 제곱에서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라는 이 식이, 이거는 필요가 없죠. 가로는 필요 없게 빼고, 이 식이 2분의 1에 오케이 A-B 그리고 B-C 제곱 C-A의 제곱으로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풀리는 문제죠. 그래서 요 구조에다가 고스란히 그냥 수만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위에서 1번에서 구한 거 그대로 갖다 쓰겠습니다. 제곱의 합은 우리가 30이라는 걸 구해냈으니까 30 마이너스 두 개끼리의 곱의 합은 17이네. 17 뺀 것은 좌변에 값을 집어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통째 요렇게 오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게 얼마니? 13이군요. 13은 2분의 1 곱하기 우리가 원하는 요 식이 되니까 결국 우리가 원하는 식은 얼마다? 26이다 라는 거를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문제가 이제 앞으로 많이 등장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덩어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다루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태까지 하지 않았던 방법이지만 그러려면 반드시 꼭 식 자체들이 머릿속에 완벽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합니다. 자, 넘어가서 4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1번 A-B는 2 루트 2고 B-C는 2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돼 있을 때 요 식의 값을 구해줘 라고 되어 있네. 자, 우리가 벌써 이 모양에서 방금 문제하고 굉장히 유사한 모양이라서 기억이 바로 나겠지만 평상시에도 바로바로 튀어나올 수 있게끔 꼭 연습해 놔야 됩니다. 아하, a제곱 더하기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는 2분의 1에다가 a 마이너스 b제곱 b 마이너스 c의 제곱 c 마이너스 a의 제곱으로 이렇게 바뀌잖아. 그지? 자,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2분의 1 적어주고 a-b 값 그대로 적어주면 되고 2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 그리고 b-c 2 플러스 루트 2의 제곱. 아우 신나네. 끝났네 라고 봤더니 선생님 c-n은 없잖아요. 자, 이게 아니라 자, 잘 생각해보자. 우리 이 a-b 그리고 b-c 이 두 개의 식을 적절히 한번 좀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해주면 이 c-a라는 값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지. 그지? 자, 이거 어떻게 만든다? 바로 이 두 식을 더합니다. 더하면 b가 사이좋게 사라지면서 a-c가 4로 나올 거고, 그럼 당연히 부호를 바꿔서 c-a는 얼마로구나? 마이너스 4로구나 라고 내가 이렇게 이 값을 구해줄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절대 문제에서 뭐 주지 않는다고 내가 선생님 없어요 라고 아니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꼭 관찰을 해서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다 이제 고스란히 마이너스 4의 제곱만 요렇게 넣어줘서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에 자, 이 친구 전개하면 자, 이게 한 번에 좀 계산할게요. 이거 4됩니다. 그죠? 근데 얘는 2가 돼서 플러스 6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마이너스 4루트 2랑 여기서 나오는 플러스 4루트 2가 만나서 사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 무리수는 슥슥 날아가고 유리수끼리만 여기도 플러스 6이 남겠고 플러스 16 요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바로 14가 나오겠네요. 좋습니다. 그 다음 2번. 자, 이번에는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2구요. 그 다음에 a제곱, b제곱, c제곱 값을 줬구요. 그 다음에 3개의 곱을 줬구요. 그리고 나서 이 세제곱의 값을 구하라. 자, 쌤이 처음에 그 곱셈 공식 처음에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로 얘기했던 거지만 문자 3개에 대한 세제곱 이 공식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돼요. 바로 어디서부터 우리가 모양을 살펴볼 수 있냐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그리고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 마이너스 아이고 길다 요렇게 되겠지. 그지? 이 친구가 뭐가 된다? 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 플러스 c세제곱 마이너스 3abc 요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가만 살펴보면 알려주는 것들과 안 알려주는 것들이 있는데 자, 요 친구 여기 줬다 이거지. 그지? 자, 그 다음 또 누가 있어? 여기 제곱 제곱의 합 여기 줬잖아. 그죠? 그 다음에 곱도 줬어. 아 친절해. 아이고 색깔 좀 바꿔볼까? 다른 색으로 하자. 자, 파란색 한번 해볼까? 파란색 요렇게 곱을 줬고 파란색 같진 않지만 어쨌든 곱을 줬어. 여기 있어. 여기 곱을 우리가 쓸 수 있어. 그럼 결국 남는 건 누구밖에 없어? 얘네들 요 세제곱 요 모양밖에 없어. 자, 여기서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는 건데 자, 여기서 또 궁금한 사항이 있는 거지. 선생님 없잖아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뭐냐면 우리가 1번식에서도 요 모양에 대해서도 요렇게 등장했던 거지만 얘네들 이 모양은 굉장히 많은 식에서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또 뭐가 있었냐면 바로 요렇게 덩어리들을 조합해서 구할 수가 있었다는 걸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즉 다시 또 이쁘게 적어주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전체의 제곱 이 값이 결국에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의 2배의 ab, bc, ca였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 세 문자의 합 알고 있죠? 여기 줬잖아요. 그죠? 이거 색깔을 또 맞춰보자. 자, 펜 나와라. 이 색깔이 아니고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게 터치가 잘 안 돼. 천천히 해야 되겠다. 자, 얘들, 이거 이거 줬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뭐야, 제곱의 합들도 줬어. 그러면 여기서는 이 두 개의 곱에 대한 합을 우리는 구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여기서 값을 구한 다음에 이 값을 여기에 넣어서 이 식을 우리가 해결한다 라고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자, 이거 복잡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공식이 완벽하게 머릿속에 들어있다면 서로 연결 지어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뭐 몇 개가 되든 간에 상관없는 거지, 그지? 자, 이건 나머지 이제 계산밖에 남은 게 없는 겁니다. 자, 바로 계산해 볼게요. 자, 이 친구 2라고 돼 있으니까 제곱합니다. 4네요. 그 다음에 통째의 합이 당연히 6이고요. 자, 2배에 대해서 우리는 요 AB, BC, CA 값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 값은 얼마다? 얼마를 더하면 마이너스 2가 되면 되니까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걸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이 식을 완성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게 얼마입니까? 전체의 합이 또 2구요. 2 곱하기 또 제곱의 합은 6이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을 해줘야죠. 뺐으니까, 그지? 그래서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러면 요 세제곱에 대해서 우리가 요걸 이제 구하는 거니까 써주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배에 ABC 곱하면 플러스 6이 되겠네요. 그러므로 문제에서 원하는 이 세제곱의 합은 이 양만 시켜주면 됩니다. 2 곱하기 7이죠? 14군요. 14에다가 6을 빼니까 얼마야? 8이다 라고 요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가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연습을 해줘야 되는 게 하나의 식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식을 더 소환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우리가 얘네들을 구해내서 하는 방법이죠, 그죠? 그러니까 요런 문제들이 나중에 내신에서 아주 심심찮게 나오니까 꼭 이거는 연습해 놔야 해. 자, 그 다음 마지막 다음 문제. 자, 요거 10번입니다. 대표적인 합차의 모양을 갖고 있는 문제죠. 자, 이 문제는 내가 이 구조가 지금 거듭 제곱으로 가고 있고 이들이 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모습이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자, 요것만 캐치가 되면 사실은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뭐냐면 이 모습들이 전부 우리가 합차 공식이라고 불려졌던 모양에 들어 있었던 겁니다. 무슨 소리냐? 합차 공식은 두 문자에 대해서 요 문자 하나만 부호가 달라졌을 때 그때 우리는 거듭 제곱된 모습으로 얘네들을 요렇게 연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이 구조를 응용한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여기 어딜 찾아봐도 이게 있습니까? 이거 없지 않습니까? 자, 이게 아니고 또 없으면 얘들아 뭐 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내가 필요할 때는 직접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즉, 이 문제는 요 앞에 얘네들을 합차를 적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식 하나만 적어주면 게임이 끝납니다. 자, 그럼 공교롭게도 또 3 빼기 2는 얼마야? 1이야. 그럼 1을 곱한 거나 다름없으니까 값도 변화가 없다 이거지, 그지? 그럼 이것만 이제 계산해주면 됩니다. 이거 계산하면 여기 계산해볼게요. 그럼 얼마야? 당연히 3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될 거고 또 얘네들을 계산해주면 이거 얼마예요? 3의 4제곱 마이너스 2의 4제곱이 되고 그럼 또 다음에 친구랑 만나서 8제곱으로 늘어날 거고 또 만나서 16제곱으로 늘어날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결론은 얘네들이 뭐가 나옵니까? 3의 16제곱 마이너스 2의 16제곱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크게 어렵지 않죠?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하나만 응용하면 이런 문제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숫자를 좀 바꿔볼게요.
이번엔 9 더하기 3 그리고 9 제곱 더하기 3 제곱 그리고 9 4제곱 더하기 3의 4제곱 그리고 9 8제곱 플러스 3의 8제곱. 만약에 이걸 계산하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니? 자, 방법이 바뀌는 게 전혀 아닙니다. 똑같이 우리가 합차 모양을 유도할 수 있게끔 여기에 9 빼기 3만 이렇게 적어주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죠? 근데 조심할 건 이 9 빼기 3이 결국에 6이라는 값이지 실제로는. 그러면 나는 지금 여기다가 6을 곱한 셈이 되는 겁니다. 그럼 값이 6배가 될 거니까 내가 원하는 값이 아니란 말이지. 그걸 보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곱하기 뭐 앞에 쓰든 뒤에 쓰든 얼마를 해주자? 6분의 1을 이렇게 해주자라는 거지. 그래서 결론이 이 식이 또 합차로 요렇게 나올 거고 또 정리를 해주면 9의 4제곱 마이너스 3의 4제곱이 될 거고 또 정리를 하면 9의 8제곱 마이너스 3의 8제곱 그리고 또 정리하면 9의 16제곱 마이너스 3의 16제곱에다가 곱하기 6분의 1까지 해준 값 바로 6분의 1에 9의 16제곱 마이너스 3의 16제곱 하고 이렇게 어떤 특정한 상수가 앞에 곱하는 모양으로 정리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요거까지도 같이 우리가 좀 기억해 놨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가 될 것 같네요. 자, 마지막 문제 11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가 있답니다. 이 상자의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은 모서리 길이의 합을 줬네. 그 다음 대각선의 길이가 루트 54. 대각선의 길이를 줬네. 자, 그럼 우리가 이 대각선의 길이를 표현을 좀 해봐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죠? 자, 당연히 얘네들 길이에 대해서 표현을 하려면 길이를 지금 얼마인지 모르니까 가정을 해야 되는 거지, 그지? 항상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 표현을 할 때 내가 모르는 값이 존재한다면 그 모르는 값을 우리는 뭐 하자? 가정한다. 즉 문자로 놓겠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자, 여기다 그럼 친절하게 우리가 이 가로를 x a라고 한번 그냥 해볼까? 우리가 여태까지 a, b로 했으니까 자, 요번에 A 놓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윗면에 세로를 B라고 놓고 높이를 C라고 이렇게 놔주면 얘네들 모서리 길이의 합이 48이라고 했으니까 A는 몇 개? 오케이? 하나, 둘, 셋, 4개. B도 4개, C도 4개. 즉 4배의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얼마구나? 48이구나 라는 첫 번째 관계를 알아낼 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모서리의 길이를 얘네들을 이 ABC라는 변의 길이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왜? 자, 옛날에 다 했던 것들입니다. 이 모서리의 길이는 우리가 얘네들 가로 세로 높이를 다 제곱한 값의 루트 값이었다는 걸 기억을 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은 루트 54. 결론 이 제곱의 합은 얼마구나? 54구나 라고 내가 요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 문제에서 직접적으로 물어본 건 뭐냐면 건널비를 물어봤다는 거지. 건널비라는 건 얘네들 6개의 면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 6개의 면을 한번 표현해 볼까? 문제에서 요구한 건널비는 자, 일단 밑면부터 해보면 밑면하고 윗면은 완전히 똑같을 거니까 AB가 몇 개? 2개. 2AB. 그 다음 얘네들 옆면 요 옆에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 BC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2개. 이 BC.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앞을 보고 있는 이 면 있죠. 이 앞을 보고 있는 면, 이 앞을 보고 있는 면과 저 뒤에 있는 면 넓이가 얼마예요? CA. 그것도 2개. 즉 2개의 곱에 대한 합을 내가 구할 수만 있으면 얘네들 정답을 쓸 수 있겠군. 게임은 끝났죠. 왜? 합 줬죠. 그 다음에 제곱의 합 줬죠. 나는 이거 구해야 되죠. 바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공식이 있다는 거지. 그지? 오케이.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 제곱은
요렇게 제곱의 합에서 2배의 두 개끼리 곱해진 거의 합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요 값이 얼마였죠? 계산을 안 했네. 이 값이 얼마죠? 10이죠. 그래서 여기다 10이 넣어주고 그 다음에 요 전체의 제곱의 합은 요거 54였습니다. 그 다음 플러스 2배의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값을 이렇게 표현해주면 내가 네모는 얼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12제곱 144에서 54를 빼준 값을 나누기 2 해주면 된다라고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 계산해주면 얼마가 되는 거지? 90 나누기 2니까 선생님 순간 뇌정지가 온 것 같아요. 45다 라고 얘기할 건데 사실 이거 요렇게 한 다음에 나누기 2를 괜히 해줄 필요가 없었군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원하는 건널비가 역시 마지막에 2배를 하는 거였지. 그러니까 요 자체가 내가 원하는 값이었네. 그러면 굳이 이렇게 2를 따로 빼줄 필요가 없이 얘네들을 그냥 이렇게 뭉텅이로 가지고 있었다면 나누기 2를 해줄 필요가 없었죠. 그죠?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90이라는 답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필수 예제 문제들 정리해 봤습니다.